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5.18 3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최근 5.18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네, 5.18 39주년이 그야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오면서 네. 정부에서 여러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죠.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그 3인방이 주축이 돼서 이제 5.18 왜곡이 극에 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통과했던 특별법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철희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로 국회의원 166명, 170분 정도가 동참을 해서 정확히 5.18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에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그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 이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로 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봐서 5월 39주년 이전에 그렇게 좀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이 특별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 자문위 구성부터 파행을 보였어요. 근데 이 역시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사실 이제 지난해 이미 출범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한국당의 추천위원 자격이 이제 자격 그 조건, 네. 자격 미달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빌미였는데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 같은 이제 추천위원 논란으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지난 16일이었죠.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이제 당의 5.18 39주년이 되기 이전에 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좀 마무리 좀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마침 이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같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논란이 됐던 이 자유한국당 측 추천위원이 그대로 좀 임명이 되는 건가요? 그대로 임명이 될지 어떨지는 이제 정확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그 자격에 관한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항목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면 그런데 보면은 이제 권태호 의원이죠. 이제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분이 이제 권태호 의원이란 분이 이제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네. 사실 이 권 의원이 이제 한국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제 이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이제 인준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원래 3명 중 2명이 의원이 되고 나머지 1명만 교체하는 것으로 아마 좀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측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격에 관한 지적을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무개 의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좀 논의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각 당 한 명씩 추천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합의가 되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야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또 패스트트랙 이제 법안 처리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꼬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별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5월 전국으로 가면 또 5.18 39년을 앞두고 한국당에서도 뭐 참여하니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권에서 충분히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또 5.18 역사 왜곡 처벌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지역 내 입장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게 진작 출범을 했었어야 됐는데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처벌법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도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번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기념식에 아직 최종 참석한다라는 것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할 상황이지만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좀 미미한 좀 사소한 것들을 조금 정리가 되면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왜곡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위 출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사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제 사실 그동안 뭐 국회 청문회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몇 번 있었었는데 서로 차례 가서 이에 대해서 막 진상조사면 진상조사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출범을 하게 되면 2+1, 즉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네.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장치는 마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고 또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성실한 그 자세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범주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진상 규명을 하되 저는 이제 이번에는 기존에는 좀 피해자 위주보다 가해자 위주로 좀 많이 좀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씨와 전두환의 보안 사령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던 행불자 시신 이송이랄지 네. 이런 것들 좀 가해자 중심이 좀 돼서 마지막으로 좀 명확하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 국장님 말씀대로 5.18 39주년을 맞아서 정말 빠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북구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남대 인근의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전남대 인근 북구청 일원이죠. 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대학가 중 한 곳인데요. 근데 이제 전남대와 북구청에서 지난해 국비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곳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전남대와 북구청 인근에 이제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네. 최근 이 북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네.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명칭도 굉장히 길어요. 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예. 그야말로 대학 타운형이니까 대학을 네. 인근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쉽게 설명이 될 텐데요. 네. 북구청과 전남대 인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흥 2동하고 3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 단순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튜디오를 만든다랄지 창업 지원 주택을 조성한 제를 이렇게 좀 대학생들이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뉴딜 사업을 좀 추진하고요. 또 뭐 전남대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민과 대학이 서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학이 합쳐져서 예, 그만큼 뭐 그 주변의 학생 그리고 대학가와 함께 도시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행정안전부의 우수 사례로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사실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몇 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네. 도시재생 이제 산업박람회라는 게 처음으로 이번에 열린 행사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과 이제 우수한 지자체들한테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가 이제 마련한 행사인데 북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장관상을 이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특히 북구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그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자원에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북구청은 이제 워낙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빈집 이용 사례와 또 지역 경제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역민과 지역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아주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고용 창출이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또 고용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고용성 네. 창출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좀 상권이 살아나겠죠. 네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표출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욕구를 이제 적극 수용하고 교류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향하는 바는 맞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이 지역에 그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기 시작했다 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인근의 좀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원래이죠. 대학가 인근 상권의 그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어떤 교류를 통한 상권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쌍두마차로 해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실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북구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유질 사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요. 광주의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들의 좋은 본보기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